안녕하세요. 아마존 강사 서주영입니다. 자,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하시면 마케팅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계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 계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트랜스퍼런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달 5월 10일부터 14일이었을 거예요. 아마존 코리아가 진행을 했던 엑스포라는 2021년 엑스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다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그거 꼭 들으셨어야 되는데. 왜? 그중 3번째 날에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 강의의 주제는 아주 유일무이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제 강의의 주제는 알고 있던 브랜드 등록 대 모르고 있던 브랜드 등록이라는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마케팅에 좀 집중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브랜드 등록을 하게 될 때 이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부분들도 있지만 모르고 계시던 분들 그런 영역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영역을 브랜드 등록에 대한 아예 알파에서부터 Z까지 그냥 알파에서부터 오메가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빠르게 훑어드렸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그 강의가 너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요. 제가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해달라라는 요청이나 문의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트랜스퍼런시라는 것만 하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계시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혹은 이미 하셨던 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한다라는 것은요, 3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브랜드를 계정을 보호받는 측면이 있고 더 많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진행했던 마케팅과 다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풍성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3가지 영역에서 크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현재 전 세계에 약 35만 개 이상의 브랜드가 아마존에 등록을 했죠. 이 35만 개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에 아마존 코리아든 어디서든 발표를 했던 게 2020년 발표니까 2019년 말 기준으로 발표를 했겠죠. 2019년 말 기준으로 브랜드 등록이 아마존에 된 게 약 13만 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1년 4월 미국 아마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약 35만 개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1년 만에 35만 개에서 13만 개 빼면 약 22만 개가 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브랜드 등록을 완료했다라는 소리잖아요. 이건 결국 브랜드 등록이 보편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셔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편화와 기본이라는 걸 여러분은 반드시 머리에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왜? 기본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더 중요한 건 어떤 면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기본 전략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브랜드 셀러들을 위한 아마존의 지원책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둘씩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일반 셀러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우리 조금 오래된 셀러들은 아실 것 같아요. 기버웨이라는 증정을 해주는 증정품 하는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일반 셀러들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거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ERP 얼리 리뷰 프로그램, 이거 올해 3월 10일자로 없어졌죠. 일반 셀러들이 리뷰를 5개까지 받을 수 있었던, 그 리뷰를 받을 수 있던 제도를 또 없애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제도들이, 일반 셀러들을 위한 제도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물론 조만간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일반 셀러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제도보다는 브랜드 셀러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지원 제도들이 훨씬 빠르고 훨씬 많이 런칭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브랜드 오너들을 위한 마케팅이 훨씬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한 트랜스퍼런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진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도만큼은 아마존이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들에게 지원해주는 정말 많은 혜택들 중에 검색 광고 빼고 그건 어차피 유료니까 그냥 지원 제도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유료 서비스예요. 얘만. 이 제도는요, 2017년 3월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베타 버전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소수의 이제 아마존이 초대를 한 셀러들에 한해서 혹은 벤더들에 한해서만 이 트랜스퍼런시라는 제도를 이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든 브랜드 등록을 완료한 셀러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면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트랜스퍼런시는 셀러가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면 T자형의 2D 바코드를 아마존이 제공을 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존의 브랜드 서비스라는 화면이에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브랜드 등록, 우리가 브랜드 등록 레지스트리 하려고 할 때 이 화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 이쪽 말고 옆에 탭을 보면 트랜스퍼런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 트랜스퍼런시에 이제 셀러가 등록을 하면 T자형의 2D 바코드를 제공한다고 했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여기 지금 스캔되는 거 이미지지만 보이시죠? 이렇게 2D 바코드를 제공을 하는데 이 바코드는요. 동일 상품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달라요. 이게 아주 고유한 바코드를 갖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코드, EAN이나 UPC나 이 바코드와의 차이예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코드는요, 동일 상품, 동일 모델이라고 하면 바코드가 다 같잖아요. 제가 이거를 써요. 근데 여기에 바코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바코드는 동일한 검정색이라고 하면 이 상품의 바코드라고 하면 다 동일하게 가겠죠. 그런데 이 아마존의 트랜스퍼런시에서 발행을 하는 T자형의 이 2D 바코드는 같은 이 상품이 200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바코드가 다 200개가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 바코드를요,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상품에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부착을 해서 아마존 FC 풀필먼트 센터에다가 입고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셀러가 인롤, 자, 등록을 했고, 그 트랜스퍼런시 시스템에 등록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이 박스에. 자, 그 스티커 붙인 거 보이시죠? 그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FC에 입고를 하면 FC에서 들여보내는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면서 진품이면 입고를 시키고 가짜로 판명이 나면 그 바코드가 없으니까 가짜로 판명이 나면 버려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품만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 물건을 고객에게 보내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객이 여기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고객도 이 앱을 깔 수가 있어요. 트랜스퍼런시 이 앱이 있어요. 어플이라고 하죠. 이 트랜스퍼런시 어플을 깔아놓고 내가 물건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어플을 통해서 이 제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제도는 정말 완벽하게 가품을 막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오너 몰래 나 몰래 막 들어와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아, 내가 브랜드 등록했으니까 아무도 내 브랜드 못 팔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분명히 브랜드 등록을 했는데 내 물건인데 내 건데 내가 OEM 생산하는데 누군가가 내 거에 달라붙었네? 이럴 수 있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렇게 트랜스퍼런시에 등록을 해놓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분별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품을 100% 막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매우 이 트랜스퍼런시가 바코드가 있는 상품을 정말 매우 신뢰를 해요. 그래서 공신력이라던가 신뢰도를 셀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올리실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치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는 유료이기 때문에 돈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드냐면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아마존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볼륨에 따라서 그 코드 발급하는 저 코드 트랜스퍼런시 코드 하나당 0.01에서 0.05달러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게 얼마 안 드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아주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5,000개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이거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한 250달러 최대 5,000개 곱하기 0.05달러 하면 250달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는 그만큼 바코드 발급 비용만 250달러가 붙는다는 거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발급받은 바코드를 이걸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라벨비도 또 상승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마이너한 그 상승 요인이라고 본다면 좀 더 큰 상승 요소는 뭐냐면 고객이 꼭 아마존에서만 구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혹은 미국 내 다른 오프라인 소매 상점에서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요, 이 코드를 사용해서 제품을 인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셀러가 이 제도에 등록을 하고 나서, 트랜스퍼런시에 등록을 하고 나서 내 물건을 아마존만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예를 들자면 이베이, 예를 들자면 위시, 예를 들자면 애쉬, 다른 여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혹은 월마트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물건을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한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그 모든 재고에 이 바코드를 붙여주셔야 한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조사로서 또 아마존 그 브랜드 오너시라면 이 제도를 꼭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완벽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권하고 싶지만, 이렇게 이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부담이 되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품 이슈가 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도 마스크 이런 거 가품 이슈 되게 많거든요. 중국산들을 한국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많거든요. 그렇게 좀 가품 이슈가 많은 것부터 먼저 선택을 하셔서 시행을 하시고 이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는 정말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주의사항인데, 이 제도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은요, 그 아마존 창고에 입고시키려고 하는 그 상품에 반드시 UPC나 EAM 바코드도 같이 인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그게 같이 있고 그 옆에 트랜스퍼런시 QR코드가 같이 라벨이 부착이 돼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입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가품 이제부터는 그 걱정에서부터 해방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트랜스퍼런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예요. 긴 시간 제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봬요.